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 과목을 가르치는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회계학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업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감정평가사 회계학 특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학 시험은요,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인데요.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회계가 10문제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훨씬 더 범위가 크죠.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험도 재무회계가 훨씬 더 범위가 넓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 원가회계는 그냥 좀 포기하면 안 되냐라고 가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원가회계가 더욱더 득점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재무회계보다 훨씬 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적은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부분을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원가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30문제 재무회계 중에서 우리 목표로 하는 문제는요, 20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문제를 다 풀 수도 없고 풀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회계학 시험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선별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법인데, 30문제 중에서 20문제 맞추겠다라고 하는 목표고요. 원가회계 10문제 중에서 우리 6문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26문제 맞추면 우리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계는요, 계산이 좀 많아요. 그죠? 계산이 많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 중에서 계산이 70%고요. 말문제라고 하죠. 그죠? 이론 문제가 30%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이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 계산은 계산기가 해줍니다. 다행히도 계산기가 반입이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계산기는요, 공학용 계산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더하기 빼기만 되는 이런 계산기죠. 일반 계산기를 준비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공학용 계산기는 이 숫자 누르는 칸이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이걸 쌀집 계산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계산기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말문제가 굉장히 귀하죠. 왜냐하면 우리 계산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계학 시험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보다 말 문제가 득점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말 문제를 1순위로 먼저 득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이렇게 순서를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말 문제는 내가 꼭 맞추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목표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회계학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회계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회계를 배우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계는 나만 낯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낯설고 하더라도 너무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처음에는 낯설다라고 하더라도 회계라는 과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안정적으로 득점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법 같은 법 과목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그래서 법은 휘발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공부해도 계속 휘발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회계는 처음에 좀 낯설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제대로 공부하는 게 맞는지 굉장히 좀 회의감이 드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좀 실력이 이렇게 계산 형식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1회독 할 때, 2회독 할 때 이렇게 점점 내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한번 이렇게 늘어난 실력은요, 쉽게 휘발되진 않아요. 왜냐면 회계는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좀 이해하고 좀 논리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력을 향상시켜 놓으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다라고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회계학이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회계를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효자 과목으로서 득점하기 좋은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수업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당연히 첫 번째는 이론부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
그래서 이해 위주예요. 이해. 회계는요, 암기가 아니고요. 이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해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과 연계된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론을 다시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학습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효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수험생활 때 직장 병행을 하면서 수험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효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저의 그 고민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고민한 결과 이 공부하는 방식은 항상 이론 보고서 그것과 연계된 기출을 바로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이론을 보면 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감정평가와 시험,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기출문제, 아무리 모의고사를 잘 만들어도 기출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계를 잘하는 방법은요. 일단 이 낯설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죠? 나만 낯선 게 아니다. 그러면 낯설면 좀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독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회독수. 당연히 처음에 첫 회독을 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회독할 때는 이게 맞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로 가고 2를 다 이해하고 나서 3으로 가고 이렇게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한 회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해할 때까지 붙잡고 있겠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 회계학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으시고 일단 나는 한 바퀴를 돌리는 게 우선 내 목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단 첫 번째 회독을 돌리고 나서 이제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회독, 3회독 할 때마다 아, 여기서 말한 부분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나중에 링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일단 한 바퀴 돌려보겠다 라고 하는 목표로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우리 공부의 목적은요, 그 시험 전날에 하루에 한 바퀴를 다 볼 수 있으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전날 한 바퀴를 그냥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회독수를 늘려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최소한 이 회독수는요, 최소한 7회독, 7회독에서 최소한 8회독 정도 회독을 하셔야 내가 시험 전날에 후루룩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7, 8회독은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목표를 두시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회계를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이 회계에 대해서 너무 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회계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게끔 이 회계학은 나를 도와주는 효자 과목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Q&A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